한반도 역사에서 삼국시대는 그야말로 전쟁과 피해 시대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는 각자의 운명과 영토를 두고 끊임없이 싸웠고, 그 싸움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나라의 명운과 민족의 정체성을 걸고 벌어졌습니다. 고구려의 건국과 함께 시작된 이 역사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끝없는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각 나라의 왕과 장수들은 그 역사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남기며 사라져갔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주몽은 전설적인 활솜씨로 고구려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부여에서 출발한 주몽은 천운을 타고난 리더로서 여러 부족을 통합하며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의 탄생부터가 남달랐죠. 물을 가르고 세상에 나타난 그는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고구려를 세우고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끊임없이 주변 부족들을 통합해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고구려의 지형은 산악지대가 많아 방어에 유리했지만 그만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의 뒤를 이어 여러 왕들의 지위 아래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갔습니다. 고구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여러 세력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중국의 한 나라가 쇠락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공백이 생겼고, 고구려는 그 틈을 타 중국 대륙으로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진정으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을 넘어서 고구려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며 고구려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의 업적은 그가 고구려의 왕자에 오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영역을 북쪽으로는 만주, 남쪽으로는 한반도의 상당 부분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웨일본와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백제와의 싸움에서 그는 큰 승리를 거두며 한강 유역의 일부를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강은 그 자체로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고구려가 백제를 압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신라를 도운 사건입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웨이 협공에 의해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신라는 해상 교역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백제와 웨가 동시에 공격하면 신라가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이때 광개토대왕이 나서서 신라를 도왔고 왜군을 물리치며 신라를 구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고, 신라는 이후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구려의 위상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삼국의 대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는 백제의 성장이 눈부셨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분리된 후 한강 유역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백제는 뛰어난 해상 교역 능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백제 근초고왕 때 백제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고구건왕을 전사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초고왕의 시대는 백제가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군사적으로 중심 역할을 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백제의 문화와 기술을 전파했고, 일본에서는 백제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백제의 문화는 그야말로 찬란했고, 그들의 기술과 예술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백제는 고구려와의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백제는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신라 역시 고구려의 군사력에 눌려있던 상태였고,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와 맞설 힘을 기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맹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성왕은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의 배신으로 전사하고 맙니다. 성왕의 죽음은 백제에 큰 충격을 안겼고, 백제는 이후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성장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군사적, 정치적 준비를 해왔습니다. 초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신라의 군사력은 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실을 다지며 조용히 그들의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흥왕 시기에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삼국 간의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을 이용해 신라의 이익을 극대화했고, 이를 통해 신라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진흥왕은 또한 화랑도를 창설해 청년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들이 신라의 정신적 기둥으로서 나라를 위해 싸우게 했습니다. 화랑도는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 신라의 정신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헌신은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진흥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왕과 장군들이 이끌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진흥왕의 후계자인 김유신 장군은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가야 출신으로 신라에 충성한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신라의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특히 백제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했고 결국 백제의 의자왕은 항복하게 됩니다. 백제의 멸망은 삼국 간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이제 고구려와 신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지도자였던 연개소문이 죽은 후 고구려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귀족들 간의 다툼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고구려의 군사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668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 고장왕은 항복하고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삼국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이제 신라가 한반도의 주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다시 한번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와 함께 삼국을 통일했지만 그 과정에서 당나라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자 신라는 이를 거부하고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문무왕의 지휘 아래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한반도에서 독립된 통일왕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문무왕의 후계자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에도 정치적, 문화적으로 성장했으며 중앙집권적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삼국이 남긴 유산은 신라에 의해 계승되었고 신라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역사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왕과 장수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혹은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고 그들의 전략과 선택은 오늘날 한반도에까지 이어지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 백제의 찬란한 문화, 신라의 통일과 정치적 개혁, 이 모든 것이 삼국시대를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삼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